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한반도의 불안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통일 소식에서 한 주간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7일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들의 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입주기업의 요청과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과 인도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대화 제의와 6일째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대화 제의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6일째 장관의 4월 11일 성명과 같이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와 제안하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최고사령부는 16일 최후 통첩장을 발표하고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모든 적대 행위를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예고 없는 보복 행동과 정당한 군사적 시위 행동 개시 등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위협은 유감이라며 만약 북한이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도발한다면 철저하고 단호하게 응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그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지만 북한이 변화를 받아들여 대화의장에 나오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케리 장관은 한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의 패턴에 선을 긋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생각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강한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주한 외교사절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협과 도발을 하면 협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고립으로 가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에 참석해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사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지난 3월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통일기반조성과가 신설됐습니다.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의 설립 취지, 목적, 업무 등에 대해 황승희 통일기반조성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어떤 경위로 신설이 된 건지요? 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일부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개 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통일기반조성과는 그런 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설된 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는 이제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을 이제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라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다가올 통일에 대해서 하여튼 이 국민적인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행복하게 통일 시대를 맞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차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취지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설된 통일기반조성과의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가요? 예, 그 두 가지로 지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원래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기존에 해오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해왔던 이 대외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장차관님 외빈 면담이라든지 어떤 통일부의 어떤 인원들이 이제 외부에 출장을 가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런 업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차원에서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조금 넘어온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독일 통일과 관련된 그런 사례 연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역시 지난 정부 이래 이제 계속해왔던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도 이제 저희 방 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업무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좀 저희가 이제 요번 정부 들어서 이제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단순한 뭐 출장 사업이라든지 국제협력 사업이 아니고 그 어떤 통일 외교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접근을 해보자, 국제협력 사업들을.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도발, 그다음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만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반도 문제의 어떤 국제화가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보자. 거기에 중심에 이제 통일 외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내 통일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통일 기반 조성이 되게 바운더리가 큰데요. 국제 협력 업무가 좀 주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국내 통일 기반과 관련해서는 이 통일부 내에서 여러 과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어떤 국내에 정착하는 문제, 그래서 통일의 어떤 그 국내적인 기반을 그 탈북자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냐의 문제는 또 정책실 내에 이제 정착지원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나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과 관련돼서는 이제 통일교육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국내에 또 민간 단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단체들의 어떤 통일 기반, 그 다음에 또 우리 통일부가 이제 협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옆에 정책협력과가 또 이렇게 맡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이 어떤 실질적인 통일 기반의 어떤 재원이나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 통일 외교는 네. 뭐 외교부나 국방부 등 뭐 이렇게 유관부처와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통일 외교라는 게 이제 통일부의 어떻게 보면 외연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통일은 뭐 어차피 통일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무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민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국가적인 과업인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부처 간 칸막이를 좀 제거를 하고 부처의 이기주의를 좀 극복하고 부처 간 좀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 일이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 일단 뭐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뭐 국정원 포함해서 민주평통, 그다음에 국내 어떤 통일 뭐 단체들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뭐 저희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부처 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업 체제를 좀 구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어떤 그게 철학이니까요. 일종의 어떤 부처 협업을 하고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처나 기관들도 그렇게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통일 기반 조성과 그 과 이름에서도 의미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통일 기반 조성과라는 이름 자체에서 다 해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 기반을 뭐 조성하자.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제 통일 기반 조성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뭐 하는 과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일 기반을 쉽게 얘기해서 통일 기반을 닦는 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너는 뭐 마룻바닥도 안 닦는 놈이 통일 기반을 닦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마룻바닥을 닦아봤어요. 진짜 오랜만에 닦아봤는데 막 반짝반짝하고 윤도 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제 구두도 한번 닦아보고 뭐 하여튼 뭐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닦아봤더니 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뭔가 조금 뭐 다른 일에 이제 패묻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소홀히 했던 것 같고 되게 차분차분히 준비를 하면 되게 화려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통일 문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통일 기반을 이렇게 닦다 보면 아주 천천히 쉬운 것부터 차분차분히 이렇게 닦다 보면 통일이 실제로 이제 우리 곁으로 왔을 때 이래 통일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준비를 하면 통일에 대한 손님을 아주 우리가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구나. 되게 차분차분히 조금씩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오는 손님처럼 맞을 수가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룻바닥은 계속 닦고 있고요. 뭐 구두도 열심히 닦고 통일 기반도 열심히 닦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방에는 이제 그 국제 협력이라든지 통일 기반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국이라든지 해외 유학하신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일 기반과 관련된 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박사학위 소지자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부처 간의 이제 협업 이런 것도 중요하고 분야에서도 협업도 중요하고 또 과 차원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협업 체제를 구축을 하면 뭐 차분차분 한 땀 한 땀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 한반도가 안개 속에 갇히듯 불안한 정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행복한 통일 시대의 도래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죠.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설된 통일 기반 조성과의 활약으로 국내외 통일 기반이 우호적으로 형성돼 하루빨리 행복한 통일 시대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황승희 과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외교 행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한 영국 대사와 주한 EU 대사를 각각 만나 면담했습니다. 지난주 통일 이슈에서 살펴드렸던 통일 리더십 캠프도 본격적으로 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남북 상황 및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북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일에는 토마즈 코즐로브스키 주한 EU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6일째 장관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앞으로 EU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통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고자 통일교육원은 2013 통일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정말 통일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 경제적 효과, 그리고 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등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세대들로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리더십 캠프는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등을 설명해주는 강의형 프로그램.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통일 토크 콘서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 미래 통일 한국의 리더로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해보는 통일 리더십 활동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북한한테 좀 나눠주기만 하고 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배우면서 뭐 우리나라에 이점도 생기고 그러면서 통일을 좀 더 바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 통일부 기자다 보니까요. 통일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싫어서 통일 반대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져서 통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3 통일 리더십 캠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통일 한국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윤희연장 이영아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오늘은 통일 식객 황일근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경도 음식에서 통일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의 통일 식객 황일근 기자입니다. 이 젓가락의 용도가 뭔지 궁금하시죠? 하나였던 것을 떼어내면 보기엔 둘이 되지만 무언가를 집을 때는 둘이 합심해야 하니 하나인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통일 식객인 제가 바로 통일의 문턱에서 그 희망을 이렇게 집어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함경도 음식에서 통일 희망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함경도의 한 산을 다녀왔습니다. 저와 함께 통일 희망 한 젓가락 하실까요? 나무 대신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놀라셨나요? 지금은 갈 수 없는 함경도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함경도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북한 음식을 만드는 이곳에서 함경도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도는 백두산과 개마고원이 있는 험한 산간지대로 음식의 대부분의 간이 담백하면서도 맵고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리국밥. 가리는 갈비의 옛말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가리국밥의 맛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가리국밥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선지가 보이죠? 이 한국식 가리국밥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드셔보시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가리국밥은 숟가락으로 담백한 국물을 말끔히 떠먹은 뒤 매운 양념장으로 건더기와 밥을 비벼서 먹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국밥으로도 즐기고 비빔밥으로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음식이 아닌가요? 함경도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오징어 순대. 오징어 안에 두부나 숙주나물, 고기 등을 넣어 찐 것으로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음식이죠. 제가 집이 고향이 강원도라서 그런데 오징어 순대를 강원도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함흥식이나 강원도식이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좀 비슷한 식으로 어떻게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오징어 순대가 이렇게 요리가 되는지 그 한번 차이점이나 뭐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대체로 그 함경도 지역이라는 거는 산간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마고원이나
이런 험한 험준한 삶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주로 동해안, 해안가에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강원도도 역시 태백산맥이 있어서 동해안 따라서 쭉 오면 영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빈번했고 두 번째는 그 동해 바다가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한류 바다에 나는 생선들, 그 남쪽은 난류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 그래서 삼척 이북 지역이나 함경도 지역이나 식문화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를 보여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의 동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장님이 함경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북한 음식점을 내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부모님께서 실향민이세요.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이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을 재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겨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북한 전문점이라는 편말을 걸 만큼 어느새 북한 음식이 우리들에겐 낯선 것이 되었죠. 하지만 오징어 순대처럼 꼭 닮은 식문화를 보면 남과 북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북한의 음식은 다른 나라 것이 아닌 지역 특색을 지닌 우리나라 음식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한의 서로의 음식을 알고 경험하는 것 또한 통일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가리국밥 한 그릇 먹으며 함경도로 나들이 가는 상상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과 북 모든 사람들이 팔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통일의 문턱에서 저 통일 식객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식객 황일근 기자였습니다. 북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도발 위협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언제쯤 올까요? 통일교육원 영상, 통일리포터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를 가다 폴란드 편 보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체제 전환 후 20여 년, 그동안 이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체제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였을까요? 이번에 우리 통일 리포터는 통일교육원 주관 통일수기 공모전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서 수상한 학생, 그리고 지도 선생님과 함께 성공적인 체제 전환국으로 평가받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이번 방문. 우리 함께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서울에서 암스테르담을 거쳐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에 먼 길을 떠나온 피곤함도 잠시, 어느새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로 폴란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지동서를 발표한 코페르니쿠스, 여성 과학자 퀴리 부인, 음악의 신 쇼팽까지 바르샤바를 사랑한 사람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를 처음 맞아준 거리 악단의 흥겨운 연주처럼 바르샤바에서 자유로움과 풍요를 떠올리는 것은 그리 낯선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한때 이곳이 수도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파괴된 도시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1939년 독일군과 소련군의 침공으로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된 바르샤바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도 전에 소련의 지배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겪었습니다. 그 시절 바르샤바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은 차가운 죽음을 맞았죠. 처참하게 파괴됐던 도시의 모습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전쟁에 참가해야 했던 앳된 소년병의 모습부터 사회주의 시절 소련에 의해 머나먼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당해야 했던 사람들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살아야 했을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맑은 웃음 뒤에 감춰야만 했던 그들의 꿈. 그 시절 그들은 어떤 꿈들을 꾸고 있었을까요? Ogólnie życie było też zupełnie inne. Kolejki takie jak stąd, tam, kolejki po chleb, czy po mleko, czy po coś, to było normą. Szkoła była inna po prostu wtedy niż w tej chwili. Dużo mniej było po prostu otwarcia na świat. Co do historii, była wtedy zafałszowana, nie mówiła się o wielu różnych momentach historii Polski się milczało o nich, że nie można było tego mówić. Więc ja też miałem takie same marzenie jak on, tylko mi ciężej było to zrealizować, bo po prostu nie było tych właśnie tej komunikacji między...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악화된 경제 상황을 참지 못한 시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상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했죠. 시위 참가자와 반체제 지식인 등 5천여 명이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원했던 시민들의 염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989년 마침내 폴란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결과 자유노조를 이끌었던 레흐 바웬사가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0여 년) 동안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멈춰있던 폴란드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거죠.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 후 20여 년, 폴란드 국민들은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을까요?
체제 전환으로 얻은 자유는 이들의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았습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바뀌었죠.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교육 목표는 사회주의로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체제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소련의 언어, 헌법, 국가체제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했던 교육은 문화, 예술 분야조차 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였죠. 체제 전환 후 폴란드의 교육 목표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국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체제 선정 교육과 단순한 직업 교육보다는 인문 교육과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제 폴란드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올해로 14살인 로베르트는 오스트리아 유명 음악 콩쿠르에도 초청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피아노 신동이라는데요. 만약 체제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로베르트의 이 아름다운 연주도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겠죠? 경쾌한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 로베르트.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Okay, Robert, what's your dream? Mam dużo marzeń i mam nadzieję, że wszystkie je spełnię. Dążę do perfekcji gry na fortepianie. Dużo ćwiczę, żeby uzyskać tą perfekcję i mam nadzieję, że moje marzenia w przyszłości się spełnią. 이곳 쇼팽 음악대학에는 로베르트처럼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자유.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라 우리는 지금껏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꿈꾸는 이들의 모습에 우리의 꿈을 비춰봅니다. 민선아, 민선이는 꿈이 뭐야? 저 판사나 작가가 되고 싶어요. 둘 다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 어려운 것들. 지연이는? 저는 아직 확실히 못 정했어요. 아직은 찾고 있는 단계고 지금 열심히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너희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였으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꿈은 꿀 수 있었더라도 실현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민선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예 몰랐겠죠, 꿈이 때문에. 그치, 꿈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거 아니야, 그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게 되고 싶다, 저게 되고 싶다 이런 경험하면서 나는 이런 꿈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불가능했을 거야. 좋은 게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바르샤바의 하늘 아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유를 소망하고 있을 북한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모두 함께 모여 서로의 꿈을 나누게 될 희망의 그날을. 이제 우리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하나된 한반도의 모습을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얘기해줄게.